한국인들이 오히려 이제 전통 음악에 대해 갖고 있는 좀 선입견들이나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 듣지는 잘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외국 관객들, 이제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선입견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고레아입니다. 고레아입니다. 네, 저는 보컬 한보영입니다. 네, 전 코리아에서 타악기 연주하는 경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10년도 말에 처음으로 데뷔 공연을 했고 그 뒤로 이제 쭉 활동을 했는데 올해까지 정규 앨범 4개를 내고 시작부터 목표가 한국에서 유명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랑받는 팀이 되자 이 목표였고, 근데 그냥 국악이라고 말을 하는 이제 국악적인 색깔을 가진 팀들이 되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은 팀이 거의 없어요. 뭐 특집으로 조명이 돼서 뭐 이렇게 특별한 팀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는 뭐 좀 화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대중들이 그 음악을 즐겨 듣고 대중들이 서로 이름을 말하면 아는 그런 팀들이 사실 거의 없었죠. 창작 국악 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팀들의 목표는 사실 저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한국인이고 한국에 살고 있고 거기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게 목표지, 꼭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자 그런 목표로 시작을 하는 팀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좀 반응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심심찮게 생기죠. 그게 이제 역으로 이제 한국에서 뭐 해외에서 더 유명해진 밴드 뭐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또 한국에서도 알려지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솔직한 말로는 이렇게 뭐 해외에서 더 사랑받는 팀 이런 게 그렇게 즐거운 수식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팀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희는 한국에서 사랑받는 팀이 되고 싶었어요, 늘. 일단은 사실 이제 외국 관객에게 보기에는 말 그대로 이국적이죠. 그 악기들도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조합이고, 저희가 밴드 앙상블을 내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밴드 구성이 아니라 검은고가 있고 대금이나 퉁소라는 관악기가 있고 전통 타악기로 장구나 꽹과리를 연주하고, 사실 이국적인 그냥 음악만 있다면 약간 그거는 되게 일회적이기 쉬울 것 같거든요. 이국적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번 소개하고 또 다음을 소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나가기 쉬울 텐데,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은 이제 그런 이국적인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조금 되게 보편적인 팝을 만드는 게 저희의 방향성이에요. 저희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 특히 이번에 4집 박수무곡이라는 앨범이 나왔는데, 이제 그 앨범에서는 특히나 조금 더 어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그런 밴드 음악의 이제 애호가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냥 음악적인 보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음악으로서 좀 완성도가 높게 들릴 수 있는 음악을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냥 대중음악인 거죠. 그냥 평범한 노래처럼 들렸으면 좋겠어요. 악기는 특이하지만. 3명은 국악인이고 3명은 비국악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온 음악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국악을 한다 이거는 사실 아니어가지고, 네. 각자 좋아하는 음악들이 들어가 있는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투어는 사실 벨기에에 있는 그 스핑크스 믹스드라는 이제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이제 그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김에 인접돼 있는 문화원들에서 같이 공연을 했던 건데, 그 공연은 좀 신기하기도 했고 뭐 기분이 좋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음원을 이제 내잖아요. 처음에 딱 싱글을 냈었는데 이제 그 싱글 음악 그 돈돌라리오라는 음원을 듣고 되게 괜찮다 이 팀, 그래서 우리 페스티벌에 초청을 하고 싶다라고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우와, 되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 당시 저희는 데뷔 되게 초기였으니까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투어를 갔었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외에 이제 경험을 쌓은 거는 그 다음에 2013년도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공연예술 축제죠. 되게 대규모 마켓이자 축제인 그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를 했었어요. 거기서 거의 한 달 정도를 공연을 했었는데 매일 똑같은 공연을 쭉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한 극장에서 이제 거점을 삼아서. 그리고 그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출연자들이, 아티스트들이 거리에서 홍보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약간 야생의 생태계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정글 같은 곳이에요. 정말 수천 개의 공연이 동시에 올라오고 그 중에서 마지막에 뭐가 살아남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관객이 한두 명으로 시작하는 공연들이 대부분이고 나중에 입소문이 나고 또 거기서 리뷰가 막 생겨요. 또 이제 리뷰어들이 막 돌거든요. 이제 올해 주목할 만한 공연이 뭐가 있는지. 거기서 저희가 쭉 공연을 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는 계속 길에서 막 홍보도 하고 연주도 하고 저희도 초반에는 이제 관객이 한두 명이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점점점 좋은 리뷰도 나오게 되고 관객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나중에는 좀 공연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면서 기분 좋게 공연을 했던 적이 있죠. 그때 사실 그게 좀 저희한테도 큰 경험이고 준비를 많이 했던 거였어서 과정을 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겼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웨일 오버 다큐멘터리라고. 언니 오빠들이 되게 젊어요. 그래서 거의 10년 전이니까. 이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도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돼서 공연도 하고 막 상영회도 하고 그랬는데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관객들과 리뷰가 어떻게 이제 또 상호작용을 하고 정말 적나라하게 들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어에 대해서 뭐랄까요, 조금 약간의 뭔가 이렇게 로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투어가 되게 뭔가 밴드가 할 수 있는 되게 신나고 멋진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밴드의 지속적인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투어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또 메이저가 아닌 팀들이 투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투어를 준비할 때 여기서 이게 현재 우리 팀의 위치가 어떻고 우리가 여기를 갔다 오면 어떤 걸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해외 진출과 거기서의 비즈니스적인 활동을 생각한다면 진짜 마켓에서 현지의 어떤 파트너십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공연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이제 올해 저희가 10년 차가 된 팀인데 10년 동안 많은 나라를 운 좋게 계속 가면서 공연을 재밌게 했었는데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희 음악을 어떻게 알리고 해외에서도 뭔가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과 뭐 기회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글로벌 아트 마켓이라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도 매년 하는 이제 뭐 팸스라는 서울 아트 마켓이 있고 해외에서 좀 안정적인 활동을 하려면 사실 현지 그 지역에 기반을 둔 프로모터나 에이전시나 이런 분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북미 지역에서 좀 이렇게 미국을 베이스로 활동을 하는 소리라는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이 생겼었고 소리가 처음 이제 생겼을 때 개별적으로 계속 이제 해외 진출을 해왔던 많은 팀들이 있었어요. 괜찮은 팀들을 소리 아티스트로 계약을 했었고 첫 번째 소리 아티스트로 같이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고 하는 활동을 늘렸던 것 같거든요. 뉴욕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이게 워싱턴 쪽도 연결이 되고 뭐 필라델피아 쪽이랑도 이렇게 계속 가서 공연을 한다거나 나중에 또 캐나다에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었고 그렇게 계속 이제 좀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제 해외 활동을 하면서 한 번 이렇게 단발성의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 그 북미 시장에서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또 어떤 타겟을 이제 만날 수 있는지 소리들이 좀 쌓인 것 같거든요. 그런 계기로 이제 또 NPR 타니데스크도 촬영을 하게 된 것 같고 타니데스크 콘서트는 이제 원래 이제 NPR이라고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이죠. 거기 프로듀서가 이제 밥 보일렌이라는 이제 음악 프로듀서가 있는데 그분의 책상에서 정말 그 타이니 데스크 작은 책상
앞에서 뮤지션들이 공연을 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나 아니면은 뭐 존 레전드나 콜드플레이도 나왔었고, 한국에서는 정말 이렇게 막 초대형 콘서트를 서는 슈퍼스타들도 출연을 했고, 로컬에서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괜찮은 뮤지션들을 또 그 프로듀서가 무대에 세워서 또 그 영상이 되게 화제가 돼서 많은 팬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가 되게 참여를 한 게 저희 뮤지션들한테는 되게 큰 이제 뭐 즐거운 일이죠. 또 저희도 그 채널을 많이 봤었고 거기 나오는 공연들 되게 좋아했었고, 저희가 거기를 나오게 돼서 뭐 너무 기쁘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규 4집 앨범이 나왔는데, 이제 그 4집 앨범 프로모션도 북미 지역에서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만 했을 때보다도 좀 더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리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리뷰를 받기 위한 과정도 사실 아티스트끼리만 계속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에이전시와 함께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페스티벌보다는 사실 아트마켓이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초유의 사건이 생겼는데, 원래는 이제 전 세계 공연 관계자들이 한국에 모이죠. 그래서 괜찮다고 그해 선정된, 그러니까 서울 아트마켓이 약간 보증하는 올해의 공연들을 그분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부킹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마켓이 이제 한국에는 서울 아트마켓이 있고, 뭐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월드뮤직 씬에는 오맥스라는 마켓도 있고, 미국에는 또 이제 뭐 APAP라는 마켓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대중음악 쪽으로는 뭐 미뎀도 있고, 그런 마켓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사실 가장 뭐랄까 전통적이고 아직까지 힘이 있는 방식이고, 또 요즘에는 워낙에 시대가 어떤 그런 딱 고전적인 방식으로 프로모팅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유튜브 영상 하나가 막 터져서 이제 그렇게 터지게 되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관객과 기획자들이 다 그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생각지도 못한 되게 큰 일들이 성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초반에 아무튼 그 마켓에 조금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이제 기관에서 한국의 약간 전통음악, 그리고 전통음악을 가지고 뭔가 크로스오버를 하는 많은 음악들을 소개하는 이제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예전에 이제 인투 더 라이트라고 이제 그런 팀의 음원을 컴플레이션 CD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사업이 있었고, 저희가 처음 데뷔하고 만든 음원이 그 CD에 실려서 이제 홍보가 됐었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이제 첫 번째 페스티벌을 가는 일이 성사가 된 케이스였고요. 국제 교류를 이제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은 아마 그 사업이 이제 저니투 코리안 뮤직이라고 해서 한국 음악을 약간 좀 딥하게 소개하는, 이제 진짜 전통 음악부터 이제 가장 요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컨템퍼러리한 한국 전통 음악까지를 다 아울러서 쫙 소개를 해요. 거기서도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소개할 만한 음악이다. 거기 뽑히면 또 이제 매년 영향력이 있는, 또 한국에 이 작품들에 관심이 있을 만한 이제 프로모터들을 섭외를 해서 한국에 데려오거든요. 그분들이 작품을 보고 그게 계속 몇 년이 쌓인다는 거는 되게 큰 자산이 돼요. 그 사람들과 나중에는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신보가 나왔을 때 이제 메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서 또 확실히 영상이 중요해진 시대니까 저니투 코리안 뮤직이라는 사업에 선정이 되면 영상 클립, 라이브 클립 제작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채널들을 많이 이용을 했죠. 저희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켓은 뭐 국내에서도 이게 많아져가지고 뭐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울산에서 하는 울산 에이팜이라고 아시안 퍼시픽 뮤직 미팅이라는 또 이제 일종의 마켓이자 그 어떤 델리게이트들의 미팅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매년 공연을 하고, 공연을 이제 해외 델리게이트들이 보고 가고, 자기들끼리 올해 뭐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 말했던 그 서울 아트 마켓도 있고요.
국내에 있는 또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제 광주에서 하는 월드뮤직 페스티벌, 지금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 영향력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전주 세계소리 축제도 꾸준히 그런 국제 교류를 해왔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기반이 아무튼 좀 전통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대중음악 쪽으로는 이제 뭐 뮤콘이 있죠, 한국에. 뮤콘은 이제 콘텐츠진흥원 쪽, 한국에 정말 K-팝부터 인디 음악까지를 아우르는 음악 마켓인데, 거기에서도 사실 저희 음악이 어떤 팝적인 지향이 있어서 고레아도 뮤콘에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이러한 K-팝도 존재한다라는 기획으로 묶여서 저희가 프랑스에 또 간 적도 있었고, 뮤콘을 통해서 좀 다양한 채널을 다, 그러니까 자기 음악이 어떤 음악을 하냐에 따라서 다를 활용할 수 있는 마켓이나 채널은 더 많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팀들이 좀 체감을 하는 걸 텐데, 점점 이제 뭔가 음악 시장이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넓어진다라는 느낌들을 아마 받을 것 같아요. 전통음악 쪽 분야는 예전부터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왔고, 딱 대중음악도 사실 아이돌 쪽 음악은 훨씬 더 국제적으로 규모가 크고, 근데 그거와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한국 인디 음악들도 되게 이제 계속 국제적인 흐름을 만들어 보려고 많이 뭔가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음악 마켓도 많아졌고, 매년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음악들이 어떻게 이제 흐름이 생기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는, 사실 이제 국제적인 음악 프로듀서나 마케터나 에이전시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 인디 밴드부터 아이돌까지 속속들이 이제 다 이제 파악을 하고 매년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동향을 체크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를 이제 저희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느끼거든요. 거기서 뭐 확실히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결과물들의 이제 퀄리티들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예전에는 뭐 음악이 좀 별론데 뭐 나라에서 좀 주도를 해서 해외 공연을 굳이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다른 팀들이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정말 국가 이벤트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 요새는 사실 그런 것들도 좀 멋있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 때도 잠비나이가 음악을 했었고, 그런 되게 와, 저 팀이 저기서 막 하는데 한국인들이 봐도 멋있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와, 이런 음악이 한국에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또 그게 우리나라의 메인 이벤트잖아요. 관에서 하는 가장 힘줘서 했던 메인 이벤트가 좀 레벨이 많이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전반적으로 같이 되게 많이 성장을 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많아요, 좋은 팀들이. 그런 팀들이 이제 더 많이 잘 될 수 있는 계기들은 더 많아질 것 같고, 또 이제 새로운 팀들도 많이 생겨나겠죠. 그런 팀들이 좀 더 활동을 하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좋은 멋진 공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